자, 보자. 너희들도 뉴진스 좋아해? 왜요? 뉴진스 마탱이 왔잖아. 이제 걔들 끝났잖아. 그냥 이제 하이브에서 그냥 걔들도 뭐냐면 옛날에 피프티 사건이 있었잖아. 아, 네. 근데 그걸 보고도 걔들도 그걸 그런 짓을 해버리니까 얘들은 뭐냐면 자기 팬들 믿고 한 거야.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 팬들 믿고 한 거지. 근데 팬들이 돌아서 버렸어. 걔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걔들이 뭐냐면 이제 하이브가 거기 거잖아. 그 누구야? BTS 회사잖아. 근데 BTS 회사인데 걔들이 뉴진스라는 그룹에다가 걸그룹에다가 몇백억을 투자했대. 근데 그렇지. 근데 미니지라는 그 이제 소그룹이 있어. 그 아이돌을 만드는 그룹이 있어. 어도가 있어. 갖고 회사가 있어. 작은 회사. 큰 회사 밑에 자회사 있어. 근데 미니지라는 애가 옛날부터 좀 잘 만들었어 아이돌을. 근데 걔가 애들을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야 우리 나가자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활동한 지 몇 년 됐냐? 3년, 2년 됐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이제 얘한테 다 세뇌 당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다 세뇌 당해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어. 해외가 뭐 8년 계약이냐? 8년 계약인데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주구들이 깨버리고 나가는 거야. 깨버리고 나간다는 거야. 귀책 사유가 다 회사에 있다. 근데 회사는 귀책 사유가 하나도 없어. 지그들의 억지 주장이야.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몇백억 투자했는데 회사가 몇백억 투자했는데 그래갖고 뭐 수익 생겼을 때 한 6개월에 처음에 막 몇십억씩 준 거야. 정산해 준 거야. 회사가. 그래가지고 근데 걔들이 배신하고 나간다 했어. 그래갖고 법적으로 붙었다. 법에서도 회사 손을 들어줬어. 아직 안 났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1차 판결이 났어. 이미 못 쓴다고 걔들 다. 그리고 걔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게 1차 판결이 났어요. 1차는 재판이 났어. 오늘요? 아니 얼마 전에 났잖아. 옛날에 그 가처분일걸요? 이게 가처분인데 이게 1차야 1차. 이게 1차고 2차. 너는 좋아하구나. 뉴진스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러면 다행이다. 왜냐면 내가 말을 해도 편하잖아. 자 보자. 선생님은 걔들 뉴진스라든지 에스파 뭐 블랙핑크 이거 블랙핑크는 이름 다 아는데 그 뉴진스라든지 그 뭐냐 그건 몰라 잘. 에스파는 몰라. 카리나하고 에스파가 카리나 있지? 카리나하고 뭐 윈터 있잖아. 그리고 또 누구지? 에스파였어요? 이 새끼 나보다 더 모르겠겠네. 진짜 한국 아이들 당해서 몰라요. 나보다 더 모르는 놈도 있다. 와. 나는 블랙핑크 지수 있잖아. 네. 지수가 뉴토피아 있잖아. 네. 장민이하고 찍은 거 있잖아. 네. 그건 재밌게 봤어. 좀비 그거 봤냐? 아니요. 졸라 웃겨. 저 봐봐. 연기는 못하긴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봐줄만 했어. 그냥 유토피아. 정민이가 연기를 잘하니까 커버 다 돼. 그거 재밌었어. 그게 나오는 정민이 있잖아. 그 뭐냐 나이든 있잖아. 밑에 부하 있잖아. 걔가 진짜 웃겼어. 걔 목소리부터 웃겼어. 안 봤냐? 봤냐? 안 봤어요. 유토피아 재밌어. 봐봐 한번. 좀비 이야기인데 재밌어. 코미디 아니에요? 약간 코미디 계열 있지? 웃기는. 술 마시고 막 지배인이 술 마시면 얘들이 냄새를 못 맡아. 좀비들이. 쇼츠에서 왔어요. 괜찮아. 볼만해. 한번 봐. 야,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을 공부 봐봐.
보면 자 정지적 성질인데 원자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원자의 구조를 봐야 돼. 원자의 구조, 원자의 정지적 성질 봐라. 자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에는 봐라. 뭐가 있냐면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를 쪼개보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또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양성자는 전하량이 말 그대로 뭐야?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이야. 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0이야.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상대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뭐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플로 뭐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플로인데 상대적으로 그냥 플러스 1로 넣고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얘는 중성비니까 0으로 났어요. 근데 질량이 얘가 1이야. 얘가 1836배, 얘가 1839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데 거의 갖다 놓고 통쳐버려요. 근데 야 그러면 원자핵 때문에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은 뭘 띄어? 플러스를 띄어. 그리고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질량 다 갖고 있어.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나 질량은 거의 갖다 놓고 봐.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앞으로 플러스 원자핵 움직인다면 죽여버린다.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뭐가 가능하다? 이동 가능하다. 이동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왜 원자가 중성이냐? 플러스를 띄는 뭐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새끼 뭐냐? 아이돌 그룹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근데 원자번호 3번이 리튬이 있어 얘들아.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가 3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 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껍질이 있어. 궤도가 있어. 근데 각 궤도에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288이라 있지.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들어가.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했다? 속박전자. 속박전자라. 묶여있어. 야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지. 그럼 묶여있어. 근데 얘들은 다 속박전자야. 원자핵이 묶여있어. 못 도망가. 근데 내가 에너지를 줬어. 이 얘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지.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걸 떼어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뭐라 그래? 원래 있던 애들은 속박전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원자의 정기적 성질을 나눌 때 자유전자가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야. 보자. 자, 원자 구조는 양전할 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음전할 때는 전자가 돌고 있어. 원자핵이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고 그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가 돌고 있어.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왜?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 속박된 전자가 있어.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원자에 속박돼 있어 자유롭게 이동해 못해 원래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버렸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줬어. 그러니까 얘가 뛰어냈어. 그러면 얘는 뭐 들어있는 거야? 이제 속박 전자에서 자유전자로 들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된 거야. 그러면 자유전자는 봐라. 자,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에너지를 얻어 라고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물질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유전자라고 해. 근데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서로 다른 물질 간의 마찰이나 결합과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튕겨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마찰을 하면 얘들아 서로 다른 물질을 마찰하지. 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해. 네. 갖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로 대전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돼. 이걸 마찰 전기라고 그래. 그러면 마찰 전기일 때는 자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어.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리고 금속 결합할 때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결합하잖아. 그러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놔. 그럼 그것도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지? 네. 그리고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 있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은 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에 따라 도체, 부도체, 절연체, 그 다음 반도체로 구분한다. 물질은 자유전자 이동에 따라 따른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한다. 자, 정호야, 네.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잘 흘려요. 그래. 왜? 얘는 자유전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으면 자유전자가 전류를 흘러줘. 이해되니?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체라고 해. 도체는 금속들이야. 금속. 금, 은, 구리, 철 등 금속들이 도체야. 도체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야. 전압을 걸면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다. 전기전도성이 높다. 그러니까 봐봐, 도체는 말하자 전기를 잘 통해. 이게 전기전도성이 높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전기장이 어떻다? 적다는 거야.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는 자유전자가 많다는 건 전기전도성이 좋다는 거야. 전기를 잘 전달해. 전자가. 그리고 전기장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적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지. 이해됐지? 뭐 있어? 금속들, 금은구리, 그 다음 부도체. 부도체는 다른 말로는 절연체라고 해.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야. 즉 얘는 속박전자도 있고 자유전자도 있고 얘는 속박전자만 있고.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부도체,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야. 응? 즉 다른 말로 하면 전기전도성은 낮다. 전기장이 크다. 이 말이지. 갖고 뭐 있어? 나무, 고무, 유리, 플라스틱,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있지. 그러니까 봐봐. 전선에 보면 전선의 피복은 뭘로 돼 있어? 부도체, 절연체로 돼 있어.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어. 그리고 안에 있는 도소는 뭘로 만든다? 도체, 도체로 만든다.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이게 있다. 반도체.
반도체는 자 도체보다는 전기동도성이 떨어져. 근데 부도체보다는 전기동도성이 높아. 갖고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얘는 뭐라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어. 근데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즉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얘는. 근데 특정 조건이 뭐냐? 여기서 특정 조건이 뭐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정기적 성질을 가진다. 이 특정 조건 빛을 비추거나 열을 가하거나 그다음 불순물을 첨가할 경우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 특정 조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특정 조건, 빛을 비추거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할 경우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 연산회로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보자. 이게 있고 그 다음 밑에 봐봐.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 보자.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어? 아니요. 아직도 맨날 놀고 있냐? 진도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어? 다 몰라요, 선생님. 도체와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 보자. 자, 봐봐. 그러면 도체는 봐봐. 도체에서는 얘들아, 봐봐. 전류 안 흐르지. 그러면 자유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전화 걸어줬는데 얘들이 봐봐. 전압을 걸었을 때 도체는 이렇게 전압을 안 걸면 자유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여. 근데 전압을 걸어주지. 네.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비교적. 이런 식으로. 전압을 안 걸면 어떻다고? 전압을 안 걸면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여. 그렇지.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압을 걸어주면 비교적 일정 방향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발견된 건 1900년 초다. 얘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실제로 보니까 마이너스로 위해서 플러스로 움직여. 전자 이동. 전자 이동은 뭐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거야. 근데 그 전에 책에 전류는 전부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다 바꾸기 뭐하니까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로 위해서 플러스로 움직이지만 전류는 뭐라고 약속해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 주는 거야.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전자는 실제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 그러나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 주는 거야, 정우야. 알았어? 전자 이동 방향하고 전류는 어떻다고? 서로 반대라고.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 주는 거야. 그러면 부도체는 어떻게 될까? 부도체는 얘들아 전압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없어. 전자 이동은 없어. 그러나 뭐는 갖고 있어? 속박전자는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치우치는 거지. 봐봐. 뭐냐면 이렇게 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하면 전자들이 막 랜덤하게 속박전자들이 있다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그냥 전압 걸어주면 전부 다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쳐. 왜?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치우칠 거 아니야. 장력 받아가지고. 아니 전기력 받아가지고. 이해됐어? 자유전자는 없으니까 전류는 안 흘러. 그러나 속박전자가 치우친단 말이야. 봐라. 도체는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다. 정호야, 전자 이동 방향은 어디라고? 반대요. 전자 이동 방향은 어디라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근데 전류는 반대요. 반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준다. 부도체는 봐라. 전압을 걸어도 전자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이동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진 않는다. 그러나 속박전자가 치우친다.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해됐어? 옆에 봐라. 옆에 보면 자 전기전도성과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뭐야?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성질이야. 그리고 전기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자유전자와 이온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부도체에서 전압을 걸면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편향될 뿐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이동할 수는 없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올라와 이제. 이거 다 이해했어? 네. 확실히?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반도체를 보자. 반도체는 전기적 소자로 쓰인다. 근데 반도체의 종류가 첫 번째 봐봐. 야, 뭐가 있다? 순수 반도체하고 뭐가 있다?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 자, 순수 반도체는 반도체는 뭘 이용해? 14족이 뭘 이용한다? 실리콘, 저머늄을 이용한다. 실리콘이 뭐야? 규소야, 규소. 원자가 전자 4개인 저머늄 G야. 순수 반도체는 얘만 쓰는 거야. 실리콘하고 규소만 쓰는 거야.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지. 그럼 여기에 또 4개가 있어. 원자가 전자. 여기도 4개가 있어. 여기도 4개가 있어. 여기도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가운데 봐라. 그러면 얘들이 계속 이제 실리콘들이 결합하겠지. 공유 결합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8개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옥텟 규칙이 만족하니까 야 원자과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전류가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즉 옥텟 규칙 순수 반도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전기 소자를 못 쓰는 거야 순수 반도체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야, 이 봐라. 얘는 순수 반도체는 아예 전류가 안 흘러버리니까 전기 소자를 못 쓰는 거야. 너희 성민이 뭔 생각하냐? 뭔 생각 있어? 딴 생각하고 있더만. 봐봐. 이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서 전기 소자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 짓거리를 하냐?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도핑 과정이라고. 도핑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갖고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 왜? 빨리 가다. 너이씨, 아이스크림 먹었는데도 줘라?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선생님. 10시간 나한테도 힘들어. 힘들어. 니들 다른 시간 옮기고 싶은데 다 걸리잖아. 어? 오늘 7,000원, 만원, 4,000원 썼네. 7,000원은 아까 전에 비빔국수 먹고 배고파서, 만원은 저 아이스크림 사오고, 4,500원 담배 사고. 너희들은 6월 3일날 쉬잖아. 네, 아닌데. 다음 시죠. 선거일날 다음인데 그 다음 선생님 12시부터 8시까지 수업해야 돼.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 무슨 시험? 모의고사. 아 모의고사 씨. 모의고사. 야 니들은 만약에 니들이 선거권이 있어. 네. 그럼 누구 찍을 거야? 저거 누구 찍을 거야? 아빠 편하게 말해도 돼. 아는 날. 어? 아는 날. 순정이는 너가 무슨 너처럼 표시? 이 새끼는 누구냐? 강우요? 어? 강우요? 김문수 찍을 거야. 김문수가 김문수 아 선미는 누구 찍을 거야? 아직 니들 관심 없는데, 야 그래도 니들이 선거 딱 이제 투표할 때 되면 관심 갖고 해. 어? 투표는 해야 된다. 아직 어렵잖아요. 그럼 봐봐.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갖고 옥텟 추측을 만족하니까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적 소전을 못 쓰니까 뭘 만들었다?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집어요. 네.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가 있잖아. 올림픽 뛰고 육상 같은 거 뛰고 나서 도핑 검사를 해요. 뭐 금지약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그러면 봐봐. 불순물 반도체는 두 개가 있다. 응? P형 반도체하고 뭐가 있다?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는 무슨 뜻이냐? 이 P가 포지티브란 뜻이야. 포지티브란 뜻이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플러스란 뜻도 있어. 플러스형 반도체라고 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 14족에다가 실리콘 저머님에다가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 13족을 집어요. 13족에 뭐냐? 금속, 알루미늄, 인둠을 집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3개야. 그럼 봐봐. 봉소를 집어였어.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됐지? 그 다음 실리콘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실리콘이 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실리콘이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가운데 봐. 여기 하나 빈의 전자가 이 빈 전자가 빈 곳을 전공이라고 해요. 근데 전공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양공이라고 해요. 빈자리를. 그러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자가 움직여. 전자는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를 흐르게 해준 물질을 전하 나르게라고 해요. 전하 나르게가 누구야? 양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공이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전자가 몇 개 있어? 마이너스 7개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 플러스잖아. 그래서 플러스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니? 예. 그 다음 N형 반도체가 있어요.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라는 뜻이야. 네가티브가 무슨 뜻이냐? 부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14족에다가 소량의 볼수면 15족을 첨가하는 거야. 15족은 인, 비소, 안티모니. 그러면 여기서 비소는 2대 독극물이라는 얘기야. 비소가 뭐냐면 옛날에 있잖아. 우리 대하 역사 드라마 보면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한약을 갖고 온단 말이야. 선정관들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 먹으려고 그러지. 입을 벌려갖고 여지. 입에다 여지. 그러면 피를 토하면서 죽어. 와, 독극물이야. 그리고 또 다른 독극물이 뭐냐. 황산가리, 청산가리가 있어. 청산가리는 딱 있잖아. 옛날에 간첩들이 있잖아. 이빨 하나를 뽑아. 거기다 앰플을 넣어. 갖고 이제 자살할 때 이걸 꽉 눌러. 그러면 청산가리가 나왔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막 물을 떨면서 죽어. 금방 죽어. 근데 그 중에 비소이 있는데 이는 봐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5개란 말이야. 그러면 실리콘 4개하고 그래. 원자과 전자. 실리콘 4개하고 그래. 실리콘 4개하고 그래. 실리콘 4개하고 그래. 얘들아 봐. 전자가 하나 없네? 전자가 하나 없네? 하나 없네?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뭐야? 전류가 흘러. 그래갖고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하 나르기는 누구다? 전류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8보다 얘는 마이너스 9지.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형 반도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불순물 반도체야. 순수 반도체는 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없어. 전류 흘러줄 만한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수 혼자가 못 쓴단 말이야. 순수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든 반도체가 있어. 이게 불순물 반도체야.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하고 뭐가 있다?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플러스형 반도체야. 14족에다가 소량의 불순물 13족 집어야 되는 거야. 동소, 알루미늄, 인등을 집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 양봉이 생긴다. 여기 구멍이 생겨.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 전자가 이동해.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전류 흐르는데 이때 P형 반도체에는 전하 나르기가 누구다? 양봉이야. 그래갖고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7이니까 더 플러스니까 플러스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는 거야. 응? N형 반도체는 뭐냐? 네가티브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응? 그래가지고 14족에다가 소량의 불순물 15족을 집어넣습니다. 인, 비소, 안티모니아.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전자가 하나가 남아. 그래서 이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때 전하 나르기는 전자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야.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형 반도체니까 네가티브 반도체니까 N형 반도체라는 거야. 이해됐니? P형 반도체는 플러스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뭐다? 마이너스형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옆에 봐라. 이제 반도체 소자와 제조가 있어.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산형 광물에서 얻은 규소로 웨이퍼를 만들어. 그리고 이 원통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한 장씩 잘라. 이게 웨이퍼야. 여기에 위에 웨이퍼 위에 전자회로를 그린
그래야 반도체 소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자의 활용과 뭘 보자? 특징과 활용을 보자. 네. 야, 반도체 소자의 특징과 활용 봐봐. 활용 봐봐. 반도체 소자의 특징과 활용에서 반도체 소자는 알아.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부품으로서 전류 제어, 신호 증폭, 및 스위치, 데이터 저장 등의 정지적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는 얘들아 봐봐. PN 접합 다이오드. 다이란 말은 뒤지다가 아니야. 두 개란 뜻이야. 오드는 뭐야? 전극이야. 이게 전극이 두 개인가? 이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다이오드를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 회로도 했을 때 삼각형하고 짝대기를 써. 이게 전류 반응이 됩니다. 근데 봐봐.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는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놓는다 이 얘기다. 근데 P형 반도체는 플러스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반도체야.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 극에 연결시켜야 돼. 순리대로 연결하면 긴 게 플러스고 건전지가 짧은 게 마이너스야. 이게 순리대로 연결한 거야. 이게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그러면 이 P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는 양봉이지.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게는 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야, P형 플러스를 플러스 극에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보여. 얘는 N형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보여. 그러면 야, 플러스하고 플러스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럼 각각 청력이 작용해. 실제로는 야, 같은 극이잖아. 이씨. 플러스하고 플러스잖아. 양봉이 플러스잖아. 그리고 전자하고 전자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양봉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양봉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가운데를 갖다가 전자가 통과한단 말이야.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가운데 쪽을 전자가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근데 봐. 야. 전자는 어디로 움직인다? 전자는 N형에서 P형으로 움직였어. 그렇지? 양봉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P형에서 N형으로 움직였어. 근데 전자하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떻다? 반대야. 전류는 어디로 올랐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올렸단 말이야. 따라서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움직여. 야,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그리고 전류의 이동 방향과 양봉의 이동 방향은 어때? 같아. 이해됐어? 네. 야,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 순방향은 순리대로야. P형 반도체는 플러스형 반도체니까 플러스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극에 연결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쪽에 연결했으니까 플러스 전화가 보여. 여기는 뭐가 보여? 마이너스 전화가 보여. 그러면 여기는 청력작용이에요. 여기도 청력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여. 그리고 양봉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 전자가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일단. 근데 이때 전자는 N형에서 P형으로 움직였어.
양봉은 반대로 P형에서 N형으로 움직였어. 그리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약속해줬지. 이렇게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움직였어. 봐, 전류하고 전자 이동 방향 반대야. 근데 전류하고 양봉은 같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순방향 연결이야. 근데 역방향으로 연결해 볼게, 얘들아. 역방향은 뭐야?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는 거야. 플러스를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는 거야. 역방향이야. 순위대로 안 하는 거야. 역방향 연결은 이거야, 이거. P형 반도체가 플러스잖아. 근데 플러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버리고 마이너스를 뭐에 연결해버린다? 플러스 극에 연결해버린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보여.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보여. 어? 그러면 이게 역방향 전화입니다. 그럼 봐라. 그럼 여기에 전화 다르게 양봉이야. 여기에 전화 다르게 전자야. 그러면 얘들아 봐. 이번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야. 인력이 적용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양봉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해. 야, 얘들이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순방향 연결할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역방향 연결하니까 전류가 안 흐르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얘는 뭘 한다?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교류 쓴다. 우리 집은 병렬 연결되어 있고 교류를 쓴단 말이야. 집에서는. 근데 우리가 직류가 필요한 게 있어. 스마트 기기는 다 직류를 원해.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핸드폰. 그러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돼.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다이오드야. 봐, 아까쯤에 너 있지? 요새 봐봐. 노트북은 민감해. 노트북 민감하니까 여기 봐봐. 요새는 옛날에 네모난 게 가운데 있었어. 요새는 여기가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교류를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교류가 뭐냐? 봐봐 얘들아. 교류가 이거야. 교류는 자 전류의 세기도 변하거니와 전류의 방향도 변해.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야, 양방향 플러스다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그럴 수 있어. 전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해. 이걸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해. 교류라고 해. 직류는 이거야. 전류의 방향도 한 방향이거든요. 전류의 세기도 안 변해. 한 방향으로만 흐르잖아. 플러스로만 전류를 흐르잖아. 이게 다이렉티브 커런트 직류야. 야, 직류를 민 사람이 있어. 누구야? 에디슨. 그 다음 교류를 민 사람이 테슬라야. 테슬라가 교류를 발명했어. 근데 니들 에디슨이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에디슨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교육이 잘못됐어. 에디슨이 뭐 옛날에 닭 대신에 달걀 품어갖고 뭐 했는지 그 사람은 정말 돈의 욕망의 화신이었어. 돈을 그렇게 벌겠다. 원래 테슬라가 엄청나게 업적은 많은 사람이야. 근데 테슬라가 원래 에디슨 회사에 있었대. 근데 에디슨이 너무 무려먹고 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야. 거의 쫓아낸 거야. 에디슨이. 그래가지고 혼자서 연구했대. 근데 이제 커런트 워라고 있어. 전류의 전쟁. 영화도 있어. 이게 뭐냐면 직류는 생산하기 쉬운데 멀리 보내기가 힘들어. 근데 교류는
뭐냐 멀리 보낼 수가 있어. 근데 앨리스는 아이씨 뭐 쩌는 새끼들이 그 개소들이 뭐 전기 쓰겠어? 내가 생산해봤자 쟤들은 안 쓰니까 뭐야 요 부자들만 쓰겠지. 그래갖고 그냥 다 직류를 밀렸어. 근데 이제 테슬라는 생각이 틀렸어. 조금. 그 사람은 야 일반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게 멀리 보낼 수 있게 교류를 주장했어. 갖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교류가 이겼어. 근데 이 사람은 테슬라는 자기의 뭐 특허 같은 거 있잖아. 다 안 받았어. 다른 걸 다 이용해라. 그런 주의였어. 갖고 봐봐. 교류가 있는데 야 다이오드는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완벽하게 만들려면 뭐냐면 원래는 이제 다이오드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분산해놨냐?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하나만 있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만 만들어. 그러면 양방향 다르다가 뭐 만들니? 순방향만 전류가 흘러. 옆방향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이제 완벽한 교류를 직류를 만들기 위해 다이오드를 연속 2개 연결해. 2개 연결해. 연속. 그 다음에 축전기를 연결해야 돼. 축전기는 뭐야? 전기 에너지를 모아놓은 장치야. 그러면 봐봐. 2개 연속 통과하니까 얘가 뭐가 되냐? 이런 놈이 자, 첫 번째 마이너스도 올려버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한 개만 있을 때는 밑에는 사라지지. 그때 2개를 연속 연결하면 마이너스도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 완벽한 직류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만큼 축전지가 전기 에너지 공급해줘갖고 직류로 완벽한 직류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무슨 작용? 정류작용이라는 거예요. 봐라.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소자로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충전기의 어댑터. 이해됐니? 네. 좀만 쉬어. 이해됐지? 네. 야, 너는 끝나는 시간만 물어보고 있어. 저거 정우야. 네. 수업을 딴 데다 듣지 말고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 알았어? 네. 선생님이 알아서 때가 되게 하면 끝내주지.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얘는 뭐야? LED라 그래. 우리가 네. 지금 요새 이제 형광 등도 안 쓰지. 왜? 에너지 효율이 LED가 굉장히 높아. 그러다 보니까 LED로 바뀌었단 말이야. LED가 뭐냐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이게 빛을 내는 다이오드란 뜻이야. 빛을 방출한 다이오드. 즉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발광 다이오드 LED는 뭐라고? 얘들아? 발광 다이오드는 뭐라고? LED야. 네. LED는 자, LED는 뭐냐?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건 장치야. 갖고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서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방출세는 빛의 색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LED는 뭐가 있어? RGB가 있어. 네.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 갖고 삼원색이야. 빛의 삼원색이니까 이걸 섞으면 모든 빛을 다 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늦게 발견됐냐면 블루가 에너지티 간격이 커.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늦게 방출되다. 응? 그러니까 다 섞으면 뭐야? 흰색이야.
흰색이야.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가 뭐 화면이 모니터가 옛날에는 PDP 그 화면이 PDP 또 LCD, LED가 있었어. 근데 PDP 사라지고 얘는 졸라 두꺼워 뚱땡이야. 뭐 옛날에 TV 만들면 큰 TV 있잖아. PDP인데 뒤가 뚱뚱해. 그리고 열이 많이 나.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그리고 LCD가 있었는데 LCD도 우리나라가 요 중국한테 다 팔아먹고 공장까지 팔아먹어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LED로 갈아탔어. 그래갖고 요새는 LED 거의 다 모니터가 LED지. TV도. 그리고 OLED가 있어. 이제 발광 다이오드 중에서 5번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유기물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든 거야. 그래갖고 야 우리가 아몰레드 OLED라고 그러지.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서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화면이 뭐야? OLED야. 얇아서 휘게 만들 수 있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조명이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뭐냐? 야, 다이오드가 PN 접합 다이오드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 놓는단 말이야. 얘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세 개를 접합해 놔. PNP 써나 또는 NPN으로 PNP하고 NPN형이 있어. 이렇게 다이오드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갖고 세 개를 묶어버리는 거야. PNP 또는 NPN 이렇게 묶는 거야. 갖고 뭔 능력이 있냐? 얘들은 증폭작용하고 전류나 전압을 높이는 작용. 그 다음 스위칭 작용을 해. 그러면 얘들아 니들 아니? 최초의 컴퓨터가 누구야? 애니아드. 근데 이 건물 2층 정도에 차지했단 말이야. 이게 2층 집 정도의 크기였어. 근데 계산력은 지금 전자계산기보다 못해. 왜 그렇게 크냐면 진공관이 이만한 게 한 몇천 개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이 진공관을 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소형화되고 빨라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이 새끼들은 뭐 벌레만 들어오면 집중을 못해. 벌레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죽였어. 죽였지? 선생님 벌레 잘 잡아. 아유 이 새끼들. 그래 봐봐. 그래가지고 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빨라졌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트랜지스터가 무슨 작용을 한다고? 증폭작용, 전류나 전압을 키우는 거, 스위치 작용,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고 논리 연산회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갖고 전자제품의 성능 향상하고 소형화를 시켰어. 그리고 집적회로는 뭐냐? 야, 좁은 범위에다가 막 소자를 갖다가 반도체 소자를 엄청 집어해버리는 거야. 갖고 봐봐.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든 것으로 회로 사이 거리가 짧아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로서 보자. 야, 궁금해 봐봐. 자, 저기 오른쪽 보충자료 봐. 정류작용은 누가 한다고? PN 접합 다이오드.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전류를 교류로 하고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인 전류를 직류로 하는데 다이오드는 역할은 뭐라고? 무슨 역할? 정우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냐? 교류를 뭘로 바꾼다고?
교류를 뭘로 바꾼다고? 정류작용?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류작용은 어디서 사용될까? 봐라. 가정에 공급되는 거는 교류야. 근데 스마트 기어와 같은 전자제품 대부분 뭘 사용한다? 직류를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내부에는 정류작용을 하는 부품이 있다. 그리고 자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뭐라고? 증폭작용하고 스위치작용이 있다. 증폭작용은 회로의 전류나 전압을 크기를 크게 하는 거. 스위치작용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 직접 회로는 뭐야? 회로에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MCU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 얘는 뭐야?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갖고 모든 기술이 직접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MPU가 있다. 응? 이해됐지? 넘겨. 자, 야, 다이오드가 무슨 작용한다 했어? 정류작용한다 했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해. 다이오드에 연결된 회로에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데 이를 정류작용이라 한다. 다이오드가 연결되지 않는 회로는 야, 전극을 바꾸어 연결해도 불은 켜져. 근데 다이오드가 연결돼 있지. 그러면 순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고 역방향으로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야, P형을 플러스 극에 N형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게 순방향 전압이야. 그러니까 P형을 입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해. N형 반도체를 나오는 출구라고 생각해. 근데 야, 플러스 극하고 입구하고 연결돼. P형하고 연결돼야지만이 전류가 흘러. 근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인 출구하고 연결되지. 그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봐봐. 자, 다이오드가 연결되지 않은 회로는 전구와 전지가 연결되는 회로에서 전구의 전지 극을 바꾸어 연결해도 전류는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는 다 흐른다. 라고 불이 켜져. 근데 다이오드가 연결되는 회로에 전지 극에 다이오드를 반대로 바꾸어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야!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우야, 플러스 극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야, 플러스 극은 플러스에 연결해야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지. 근데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뭐야? 마이너스 극 반도체지. 그러면 야, 순리대로 연결하려면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에 연결해야 돼. 응? 이해됐지? 즉 봐라. 다이오드에 전류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야, P형 반도체야. 입구가 뭐라고? P형 반도체. 출구가 뭐다? N형 반도체야 돼. 그러니까 전류가 출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N형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전지의 플러스 극을 다이오드의 입구에 연결하고 P형에 연결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출구 N형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지의 다이오드를 바꿔서 연결하면 전류가 출구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회로에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그러면 이때 이런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활용한 게 있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활용은 봐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제품은 정기적 성질을 응용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소재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물질의 정기적 성질의 예로 뭐야? 피레침은 뭘로 구성돼야 돼? 도체로 구성돼야 돼. 갖고 만약에 번개가 치지, 그러면 이게 건물 안으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 갖고 피레침은 지면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 지면이 전류가 건물로 안 흐르고 피레침을 따라서 도선을 따라갖고 지면으로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건물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피레침은 뭐로 만들어야 되냐? 전류가 흐르는 도체로 만들어야 돼. 이해됐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주유소에 갔어. 그럼 제일 먼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카드 꽂으면 정전기 패드에 손을 대시오. 그래. 왜? 여기에 막 내가 정전기가 생겨버리면 야 이거는 휘발성 액체잖아. 그러면 공기 중에 떠 있단 말이야. 정전기 일어나면 불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그 정전기 패드에다가 대지. 그러면 전자가 내 몸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고. 갖고 내가 정전기가 안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기 패드로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뭐로 돼 있어야 된다? 도체. 봐봐. 정전기 방지 패드를 손에 접촉하면 손에 있던 전자들이 정전기 방지 패드로 이동해야 되니까 정전기 방지 패드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체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겨울에 있잖아. 스마트폰 장갑 끼고 스마트폰 만지지. 안 눌러져. 전기가 흘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흐르는 장갑이 있어. 그래갖고 그 장갑은 뭘로 돼 있어야 돼? 도체로 돼 있어야 돼. 봐봐.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끝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도성 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전도성 실이니까 도체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절연 장갑, 전기 기사들이 전기 공사해. 그러면 뭘 끼고요? 절연 장갑을 끼고요. 얘는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어요. 부도체야. 그리고 반도체 기판에 코팅하는 물질은 반도체 소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지. 부도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센서 내부의 반도체는 외부 변화에 따라 전기 전도성의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반도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태양전지는 부도체하고 반도체로 되어 있다. 부도체는 반도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빛을 투과시키기 위해 투명한 강화유로 되어 있고,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해. 반도체로 되어 있어. 태양전지 자체는. 그리고 우리 노트북 있잖아. 터치패드 있지. 그러면 터치패드는 반도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화면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강화유로 되어 있으면서 부도체로 되어 있어. 그리고 터치패드는 반도체 소자를 통해 손가락의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고 LED를 통해 빛을 방출을 하니까 반도체로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LED 등이 있는 프레시가 있단 말이야. 프레시는 봐라. 도체, 전선을 통해 반도체의 전류를 공급하는 거는 전선은 도체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은 반도체를 보호하고 전류가 외부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도체로 되어 있고, LED는 뭘로 되어 있다? 빛을 방출하는 LED는 반도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 보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첨단 기술, 자율주행 장치 있지. 반도체 센서가 주변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장치는 반도체 칩이 음성 인식과 번역 등을 처리하고, 디스플레이는 LED와 같은 반도체 소자가 전기적 신호를 빛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부도체로 제품 보호하고 반도체로 빛을 내거나 통신을 한다. USB 수신기는 반도체로 통신을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숙제는 그걸로 풀어오고, 그 다음 봐라. 이제 어디를 펴냐. 이제 124페이지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보자. 벌써 33분 됐다. 야, 조금만 하면 집에 간다. 힘내. 자, 보자. 자, 봐봐. 이건 하나 먹을까? 이건 먹어도 돼. 단백질 봐야. 성민이 먹을래? 안 먹어? 난 먹을 거지. 어이씨, 네가 제대로 던졌는데 그것도 못 받아? 아유, 단백질 봐. 응? 아, 이거는 먹어도 돼. 내 거야. 응?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내가 누워. 여기.
이 새끼가 선생님 시켜먹네? 엄마 봐. 이제 지구 시스템이 있어. 지구 시스템 뭐냐? 시스템이란 뭐냐 아니라 개야 개. 한국말로 하면 개야. 근데 시스템이란 건 두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상호작용. 그리고 이 시스템은 큰 시스템 속에 여러 가지 작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 아, 옆에 나왔지. 걔는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야. 옆에 걔 나왔다. 걔는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다. 시스템은 여러 작은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응?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 여러 작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개고. 봐봐. 개고. 개가 뭔 뜻인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 지구 봐봐. 태양계는 봐봐. 태양계가 큰 시스템이야 이거가. 그러면 태양계에는 항성인 운동 중심인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공전과 자전하는 위성이 있어. 또 위성을 갖다가 공전과 자전하는 위성이 있어. 위성. 지구의 위성이 다르잖아. 그리고 소행성이 있어. 소행성은 뭐냐면 크기는 행성에 비해 작지만 태양 주위를 공전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다음 소행 해성 같은 게 있어. 태양 주위를 갖다 공전하는데 얼음과 먼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타운궤도야. 그 밖에 여러 가지 천체가 있어. 이게 태양계야. 태양계에는 지구가 속해 있잖아. 지구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계가 있단 말이야. 봐봐. 이해되니? 그리고 지구 시스템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땅으로 되어 있는 지권, 물이 채워져 있는 수권, 공기가 채워져 있는 기권, 모든 생물들을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밖에를 외권이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니? 봐라. 지구 시스템은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구성 요소가 저거 봐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큰 시스템에 속해 있는 작은 시스템이야. 지구계도.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보자. 요소를 보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잡아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봐라. 자, 외권은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이다. 태양, 달, 지구, 자기장 등이 있고, 기권은 뭐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있고, 수권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로 해수, 빙하, 지하수, 강가호수가 있고, 생물권은 뭐야? 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이다. 그리고 지권은 지구 표면하고 지구 내부, 암석과 토양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 직권을 알아보자. 직권 알아보자. 직권은 지표면에서 깊이가 반지름이 얼마야? 6,400km. 지구 표면하고 뭘 포함하는 거다?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거야. 땅덩어리 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자,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서 자, 첫 번째 성분은 뭘로 되어 있냐? 봐봐. 조심해라 했지 선생님이. 지각은 뭐야? 산규, 알철, 칼라칼바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이야. 응? 근데 지구 전체는 뭐가 제일 많이 있어? 우리 마그마 바다 될 때, 원시 지구일 때, 마그마 바다 될 때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래갖고 핵을 형성했지. 그래갖고 제일 많은 게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야.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입니다. 이해됐어? 자, 지구의 멘틀에는, 지각과 멘틀에는 뭐가 풍부하다? 산소 규소가 풍부해. 규산염합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핵은 뭘로 되어 있다? 철과, 그렇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단 말이야. 아니? 아마 결론은 지각과 멘틀은 뭘로 되어 있다? 산소 규소, 규산염합으로 되어 있어. 근데 핵은 뭐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구성분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층구조, 청산구조가 있다. 성층구조는 야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그걸 갖다 파볼 거야? 아니요. 이게 지구의 층산구조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야.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왜? 화장실. 갔다 와. 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 시추법이야. 딱 파보는 거야. 하고 계속 관을 열어. 근데 러시아 콜라반도에서 15km까지가 최대로 파봤대. 그럼 지구 겉부분만 아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에 화산 분출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화산 분출물이 마그마잖아. 지구 내부에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겉부분만 아는 거야. 그러면 속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속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뭐야? 지진파 분석이야. 지진파 분석인데 그렇지. 세 가지 파가 있어. 지진파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끄자. 선생님이 집에 갈 준비를 다 해놔야지. 응? 안 그러니? 응? 야, 이 새끼 오늘 수업하고 집에 갈 준비를 다 해놔야지. 이것도 뽑아도 돼. 이제 배터리가 있으니까. 자 보자. 갖고 지진파에는 P파하고 S파가 있는데 알아?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뭐라고 우리가? 진원. 근본이라고. 근본 원자를 쓰고 이 진원의 수직인 지표면을 제일 많이 떨어진 데 갖고 진앙이라 그래. 그러면 야 이 빨리 안 들어와. 네. 제일 먼저 뭐가 와? P파가 와.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이 표면파, L파라고 해. 근데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고? 얘가 7에서 8, 얘가 3에서 4, 얘가 2에서 3이야. 그 속력은 이거 수준이야. 응? 근데 속력에다가 함께 P파가 왜 P파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제일 먼저 도착해. 그리고 S파가 세컨더리 웨이브니까 두 번째로 도착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력에다가 애가 P파가 다 써버려. 그러면 진폭, 진동의 폭은
속력이 느린 놈이 제일 커. 그러니까 진폭이 크니까 P에는 누가 제일 커? 알파가 제일 커. 근데 P파는 뭐다? 얘들아.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해. 근데 S파는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자 P파의 속력 변화를 봤어. 근데 속력이란 건 밀도가 크면 클수록 빠르다. 어? 지진파의 속력은 뭐하고 비례한다? 밀도하고 비례해. 갖고 P파를 봤더니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더니 쑥 커지더니 쑥 줄어들어. 그러더니 다시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P파의 속력 변화가 몇 점이 있니? 3점이 있어. 경계면이 3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갖고 이게 지각, 이게 멘트, 이게 외핵, 이게 내핵인 거야. 근데 지각과 멘트는 고체야. 근데 외핵은 P파는 통과하는데 S파는 통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고체는 아니다는 거지. 액체 아닌 기체인데 기체면 뻥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기체일 힘이 없어. 액체야. 그래갖고 얘가 액체인 거 알았어. 응? 그리고 다시 밀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다시 고체인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옆에 봐. 보충자료에 왜 옆에 봐봐. 보충자료에 뭐가 나왔냐면 자 제일 밑에 궁금해 봐봐. 왼쪽에 내액이 왜 고체 상태 고체일까? 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온 고압 고밀도야. 그럼 압력 세지는데 선생님 온도도 높아지는데 왜 고체냐? 압력하고 녹는점은 비례해. 압력이 높아지니까 녹는 점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 내부 온도보다 녹는 점이 더 높으니까 못 녹아. 그래갖고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층상구조를 그려볼게. 층상구조를 그려볼게. 응?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야 대륙 지각은 위로 솟은데는 밑으로도 파고 들어가 있어. 하고 두꺼워. 35km 평균. 응? 그리고 화강암지로 되어 있어. 밀도가 2.7g/cm. 그리고 해양 지각은 얇아. 평균 얼마야? 5km. 현무암지로 되어 있어. 밀도가 커. 갖고 어두운 색을 띠어. 밀도가 3.0g/cm. 갖고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더 무거워. 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현무암질이. 그리고 야 그러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는 모면이라고 해요. 모로 빛이 친한 사람이 발견해갖고 모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멘틀하고 외의 경계면을 구텐베르크면 발견한 사람이 이름 써준 거야. 네? 그리고 외하고 내의 경계면을 내만면이라고 해. 그리고 야 그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뭐다? 야 전체 부피의 80%. 80%나? 70%나? 80% 맞잖니? 그리고 갈라망질로 밀도는 3.3g/cm. 그리고 여기에 얘가 부분 용융산 부분 쪽으로 녹아 있어. 갖고 얘들아 뭐가 일어난다? 위에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있다. 갖고 뭐가 일어나? 멘틀이 대류가 있다. 응? 이해됐니? 네. 그리고 외액은
g/cm 그리고 얘도 뭐가 일어난다? 열대류가 일어나. 응?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겨. 그래가지고 얘들이 철과 니켈은 강자성체란 말이야. 얘들이 열대류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하니까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생겨. 갖고 지구 전체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 이 열대류가. 외계 열대류가. 갖고 생명체를 뭐한다? 내액은 이거 액체 이게 액체지. 조심해라. 외액은 액체고 얘가 고체야. 얘가 철과 니켈로 돼 있어. 얘도. 그리고 밀도는 13g/제곱센티미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얘들아 보다 고온, 고압, 고밀도. 이해되니? 네. 이렇게 청산구조가 돼요. 되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 설명했다. 그리고 직권의 역할은 봐라.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옆에 보충자료에 직권의 성층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구 내부는 구성 성분 기준으로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하는데 핵은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외액과 뭘로 구분한다? 내부로.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으면이라고 한다. 근데 모으면은 해안 깊이가 5에서 6km고 대륙 깊이는 35km로 준다는 말. 이해됐지? 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긴다? 외액 때문에 생겨. 외액이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 액체로 되어 있는데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뭘 한다? 열대류를 한다. 그러면서 얘가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 강자성체니까 철과 니켈로 해갖고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왜? 외부에서 들어온 태양의 대전 입자, 뭐 그런 것들을 진짜 유해한 광선들을 막아줘. 그리고 직권의 역할은 봐라. 지구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응? 그리고 지표면의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이해됐지?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재 등은 지구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표의 통합 침식, 해저 화산 활동은 수권에 염료를 공급한다. 야, 바닷물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원시바다 만들어졌을 때는 바닷물 안 짰다. 근데 왜 짜졌을까? 이상. 영마. 야, 소금 나는 맷돌이 빠져갖고 무시간 소리 하지 마. 영마.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해갖고 비가 내렸어. 그럼 여기에 있던 암석 속에 있던 나트륨 성분이 바다로 갔어. 그리고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염소가 나왔어. 염소가 나오니까 이것들이 결합하니까 뭐가 됐어? 염화나트륨 먹자. 그러면서 바닷물이 짜진 거야.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다 했어?